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어디까지 배웠죠? 해볼게요. 하나라 기록상 최초의 국가 누가 세웠어요? 우왕. 그 다음에 상나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은이라 그러죠? 그러면 상나라 하면은 제일 잘 나오는 거 빨리 해볼게요. 갑골문자, 그렇죠? 갑골문자. 두 번째 수도가 뭐였다? 은어였다. 그래서 은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점쳐가지고 조상에게 물어봤다. 조상이 막강한 신이었다. 무슨 정치? 신정정치. 그리고 네 번째, 좀 잔인했죠. 사람을 죽여서 좀 바쳤죠. 순장. 그 다음에 은나라 달력이 있었죠. 무슨 역? 은역. 우리 역사에도 여러분 이 은역 약간 상황이 있죠. 은역을 누가 사용했을까요? 우리 민족 중에 해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부여가 썼었죠, 여러분. 자, 됐고. 하나 상식. 여러분요, 상나라, 은나라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주나라가 멸망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상나라 민족이 막 떠돌아 살아요. 그거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물건을 사고 파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인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은 요 상인의 어원이 상나라 망한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약간 유식한 말로 유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나라 망하니까 많은 상나라 민족이 토지를 뺏겼겠죠. 그리고 주나라 보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장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상인의 어원이 상에서 나왔대요. 이거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 이렇게 좀 잘난 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잘난 체하다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자, 됐고. 그럼 여러분 주나라 키워드가 뭐예요? 땅이 넓어져서 친척들 혈연적으로 땅을 나눠줬다. 혈연적 봉건제도 가장 많을 때는 150개에 이르렀다. 두 번째, 그럼 주나라의 왕을 뭐라 그래요? 천자, 종갓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종법이 뭐예요? 가족법. 야, 천자가 종갓집이니까 나머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듯이 나를 따라야 돼. 그리고 내가 제사를 주관하니까 다 참여해서 해야 된다. 됐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주나라가 여러분 은나라 멸망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야,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영화에서 킬러가 꼭 누구 죽일 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 말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니네가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 주나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정말 중요해요. 천명사상.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백성은 때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그렇죠? 무단이 아니라 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덕치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에 나온 여러분 요 천명사상과 덕치의를 가지고 만든 철학이 바로 공자가 완성한 유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나라. 백성들에게 일일이 땅을 줬죠. 근데 학자들은 반이에요. 이거 가짜다. 아니다. 진짜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자, 아까 얘기했죠? 주나라 때 처음 시작한 게 무슨 가락? 맞나? 여러분, 이거 맞죠? 젓가락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볼게요. 여기 천자가 있어요. 천자가 제후들에게 뭐 남한만한 거 혹은 뭐 한반도만한 거 작게는 경기도만한 토지를 줍니다. 이거를 유식하게 분할해서 봉했다. 분봉이라 그래요. 그러면 토지 플러스 너 거기에 짱해라. 제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이 주시는 거 외에는 세상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공짜가 없죠. 그러면 주나라 천자가 제후들에게 토지와 관직을 준 대신에 요 제후들은 뭐 하느냐? 전쟁이 나면 군사를 이끌고 천자를 도와야 되고 공납이 뭐냐면요. 그 지역의 특산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지역에 인삼이 많이 나. 그러면 천자한테 1년에 한두 번씩 꼭 인삼을 바쳐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든 제후들은요.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여러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경기도 제후가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여러분 내가 요만큼 살면서 그때는 경기도도 큰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제후들이 자기 부하를 대부,
사로 임명해서 경하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안양시, 대부하태는 안양시 반만한 거, 사하태는 과천 반만한 거. 그러면 경도 자기는 이렇게 부하들이 있겠죠. 부하들에게 또 나눠가지고 땅을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봉건제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를 볼 거냐? 해볼게요, 여러분. 주나라가요, 1046년에 생겨서 갑자기 여러분 771년에 한 번 당해요. 해볼게요. 원래 요 강의가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유목민족이죠. 그럼 유목민족 하면서 지금 중국사, 한국사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해볼게요. 최초의 나라인 중국의 하나라 때 유목민족이 있었을까요? 자, 해볼게요. 하나라가 BC 2000년에서 1600년까지 가거든요. BC. 그러면 하나라 때는 아직 유목민족이 등장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우리 배운 거 해봅시다. 여러분 기록상 최초의 유목민족이요. BC 1200년에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마다 틀린데 진정한 유목민족이 등장하는 거를 BC 1000년 전후로 보더라고. 그러면 아직 하나라 때는 유목민족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자, 어느 학자에 의하면요. 유목민족은 최초로 BC 1000년 전후로 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났대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바로 여러분 무슨 메르? 그렇죠. 킴메르. 그리고 BC 8세기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타이? 스키타이예요. 자, 그러면 은나라 해볼게요. 은나라가 어디예요? 1600년에서 1100년이죠. 그러면 은나라 이꼬로 상나라 때 유목민족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없대요. 왜냐 여러분? 자,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유목민족이요. 이동을 하는데 서양,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양으로 오는데 여러분, 자, 놀라지 마세요. 지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국이고요. 여기가 유목민족들이 많이 사는 들어본 적 있죠? 몽골 초원이잖아. 여러분 여기가요. BC 8세기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여기 비가 많이 와서 농사지역이었대요. 게다가 BC 8세기 지나고 나서부터 비가 들어서 농사가 안 돼서 BC 8세기부터 여기서 여러분 무슨 민족이 유목민족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었대요. 그러면 은나라 상나라 때도 중국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여러분. 자, 그러면 주나라가 언제부터야? 대략 46년부터 주나라가 BC예요. BC 256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나라 때 유목민족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제가 요거를 재밌게 하려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제가 원하는 거 뭐냐면은 재밌게 듣고 여러분 이게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변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조금 반복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순전히 저의 습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재수생들 막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밌게 수업하고 나니까 애들이 안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애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습관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이게 그리고 이거를 수능으로 듣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양으로 듣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도 여러분 교양으로 한번 쓱 듣고 나면 순간적으로 만족감은 생기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었으면 좀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양으로 듣는 수업을 또 여러분들이 막 필기하고 하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반복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교양으로 들어도 좀 외워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게 주나라예요. 주나라인데 가운데는 천자가 다스리고 나머지 많게는 150개 이렇게 제후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중앙은 얼마 안 되고 지방에 각각 권력자가 있었죠. 지방에다가 권력을 분산했다. 요 지방 분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바로 혈연적 봉건제죠. 그런데 시간이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니까 친척이란 개념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방은 세지는데 여기가 약해지는 거야. 그때로 해볼게요. BC
771년 주나라에 영어로 유왕이 있었는데 또 이 사람이 어떤 미녀에게 빠져요. 그 미녀 이름을 포사라 그래요. 근데 이 포사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큰 특징이 뭐냐? 웃음이 없어. 안 웃어요. 그러면은 유왕이 이 포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웃음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여러분 궁녀가 뭐 하다가 비단 옷이 찢어졌어요. 그때 찍 하고 소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때 포사가 왜 그런지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유왕이 와 이거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비싼 비단을 막 수십억, 수백억어치 사가지고 계속 찢는 거야. 그럼 여러분 포사는 그때마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설이 좀 웃기죠. 게다가 어느 날 또 안 웃어요. 그러니까 포사가 나라에다가 공고를 해요. 야, 우리 포사가 웃으면 천금 몇백억을 주겠다. 안 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자 볼게요. 여러분 봉화라고 들어본 적 있죠? 산 꼭대기에 이렇게 굴뚝을 세워서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불을 피우면 자 봐봐요. 봉화를 올리면 수많은 제후국들이 봉화가 오르면 야 우리 주나라 왕이 위험하다 해서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게 썰이 두 개예요. 누가 실수로 봉화를 올렸다. 아니다. 진짜 악의적으로 봉화를 올린 거야. 그런데 여하튼 외적이 안 쳐들어왔는데 봉화가 올리니까 수백 명의 여러분 제후들이 수십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봉화가 거짓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제후들이 완전 멘붕 왔겠죠. 이때 이 포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왕이 그래 이거야. 비단보다 더 잘 웃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봉화를 올리는 거야. 그럼 제후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니까 매일 갔는데 사기를 당하는 거야. 잠깐. 눈치 빠른 분 알죠, 여러분? 이거 서양의 뭐랑 똑같아요. 양치는 소녀랑 여러분 똑같죠. 그러니까 동서양이 여러분 사람 심리가 비슷한 거 봐. 그다가 어느 날 여러분 진짜로 외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봉화를 올렸지. 봉화를 딱 올렸더니 문제가 뭐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나라 수도가 완전 불태워지고요. 그 왕은 맞아 죽고 포사는 잡혀가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바로 BC 771년에 북쪽에 사는 나왔다 이제 견융족이라는 민족이 주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왕이 봉화를 울렸지만 누구 때문에? 이미 포사 때문에 제후들이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융이 주나라 수도인 호경을 쳐들어와서 유왕은 잔인하게 죽고 포사는 견융 추장한테 잡혀가서 아내가 됐다는 설, 혹은 잡혀가다가 나중에 자살한 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하튼 여러분 이래서 주나라가 반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재밌는 거. 하, 은, 주를 배웠는데 공통점이 망하고 반쯤 망할 때 특징, 멍청한 왕이 등장하죠. 해볼게요. 하의 멍청한 왕, 하거랑, 은의 멍청한 왕, 은주왕, 주의 멍청한 왕, 유왕이죠. 그러면 얘네로 끝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꼭 여성들에게 꼭 이상한 멍울을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거랑은 마리아한테 빠져서 망했다. 주왕은 달기한테 빠져서 망했다. 유왕은 뭐한테 빠졌다? 포사.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 잠깐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동시에 세 개가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나 두 개가 원본인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닐까라는 여러분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이 달기 그다음에 포사. 그래서 그냥 이것도 알아두면 외우면 좋고 이게 상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런 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무슨 지색이에요? 그렇죠? 경국지색, 무너지다. 국가가 왜 왕이 미색에 빠져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뭐라 그래요? 경국지색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알아도 됐고,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하나 좀 자세히 그려볼게요.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요게 이렇게 황한데 호경이 요쪽에 있었어요. 호경이. 그런데 지금 무슨 조 같아요, 여러분? 견룡조 같아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나라가 수도를 요쯤 서쪽으로 도망쳐요. 바로 러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럼 잠깐만. 러양을요, 옛날에는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낙양이라 부르기도 하고, 낙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봐봐. 요 호경에 있을 때는 요쪽이 서쪽이죠. 그렇죠? 서쪽. 러양은 지금 어디예요? 동쪽이죠. 그래서 1046년에서 771년까지는 서쪽에 있는 호경이 수도였기 때문에 서주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견룡족이 쳐들어와서 러양, 낙양, 낙읍으로 BC 770년에 도망가서 BC 256년, 500년간 주나라인데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제 무슨 주라 불러요? 동주라 불러요. 아하, 그럼 해볼게요. 주나라는 맨 처음에 호경이 수도라 무슨 주였다? 서주. 이때가 나름대로 평화롭고 무슨 기였어요? 전성기였으면 여기 누가 쳐들어와요? 견융. 누가 바보예요? 주나라 유왕. 누구에게 빠졌어요? 포사에게 빠져서 호경이 파이어! 불탄 다음에 호경 대신에 어디로 갔어요? 러양, 낙양, 낙읍으로 갔죠. 이때부터를 동쪽이니까 무슨 주라 부른다? 동주라 부른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동주 관순간 이제 주나라의 왕 천자가요 왕권이 완전 약해져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사업에 성공해서 와 재산이 100억이야. 고향 내려가면 모든 친척들이 반가워하겠죠. 한자로 금의 환영한 거죠. 그런데 사업이 망해서 마이너스 100억이 됐어요. 돈 꾸러 고향에 가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동주로 간 순간 천자는 완전 약해지고요. 제후들이 더 엄청나게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느냐? 춘추 전국 시대가 여러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는 뭐냐? 주나라가 엄청 약해지니까 무슨 주? 동주. 같은 말이에요. 춘추와 동주는. 동주가 된 순간 왕은 약해지고 수백 명의 제후들이 야 이제 주나라 약해졌다. 우리끼리 싸워서 강한 놈이 짝 먹자.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한 언제부터? BC 770년부터요. BC 221년. 요거 진시황이 통일한 550년간 여러분 중국사에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인 춘추전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자, 많이 넘어왔네. 자, 이제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춘추 전국 시대죠. 맨 처음 뭐 배웠어요?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상나라, 주나라죠. 그러면 복습. 주나라가 지금 서주였다가 여러분 무슨 주가 됐어요? 동주가 된 순간 춘추 시대가 되고 좀 있다가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몇 년간? 500년간. 그리고 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최초의 시황제, 진시황의 진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매일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니실 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시면 되게 조용하죠. 그런데 착한 교생 선생님이나 화를 안 내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다는 아니지만 막 몇 명이 막 떠들고 막 반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춘추 시대가 되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라 학생이 이런 식이야. 선생님, 왜? 잠깐 나가 계세요. 하고서는 선생님 내쫓고 지가 애들에게 막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가장 키워드가 뭐냐?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해볼게요. 어떤 쬐끄만 나라가 있는데 이 쬐끄만 나라도 자기 부하들에게 땅을 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쬐그만 땅을 가진 부하들이 시물 앞에서 자기 원래 주인을 죽이고 지네끼리 나눠 먹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춘추 시대는 하극상이라 완전히 여러분 무슨 기가 된 거예요? 혼란기가 된 거죠. 그 봐봐요. 여러분 이제 싸움이 일상화가 됐어요.
그러면 싸움에 지면 죽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국가들이 야, 안 되겠다. 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병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이잖아. 여러분 전쟁은요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요 모든 국가들이 부국 백성들을 잘 살게 해서 세금 걷고 군대 보내서 강한 병사로 살아남자. 그래서 여러분 혼란한 시대인데 경제적으로는 또 발달을 해요. 부국강명. 그러다 보니까 능력 중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주나라까지는 귀족, 아빠가 귀족이면 그냥 아들도 귀족이야.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야? 피만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예요. 혼란한 시대가 딱 돼버리니까 이제는 귀족인데 무능하면 의미가 없잖아. 매일 전쟁 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되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층이라는 게 등장해요. 사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하면 뭐라 그래요? 무술 배운 선비다. 무사. 외교를 잘하거나 문학을 잘하면 문사라 부르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공자. 그 다음에 손자병법인 손자. 이런 여러분 사. 그 전까지는 귀족의 신분권이었던 여러분 능력 있는 사계층이 등장하고 또 하나 수많은 학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자백가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제자백가가 뭐냐? 중국사에서 위대한 철학가, 병법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되게 코미디인 거야. 시대는 굉장히 하극상이고 굉장히 혼란한 시대인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훌륭한 학자들이 여러분 등장을 한 거예요. 바로 제자백가. 여기 누가 남아요? 공자, 맹자, 순자, 막 손자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봐봐. 춘추전국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 주나라가 여러분 땅을 쪼갰죠. 봉건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지방 세력이 세져가지고 공격을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되니까 봉건제를 없애고요. 군현제를 합니다. 자, 군현제가 뭐냐? 이거야. 예전에는 왕이나 제후가 땅을 친척이나 부하에게 나눠줬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세질 수가 있잖아. 그 군현제는 뭐냐면요. 왕이 있으면 큰 마을은 군, 작은 마을은 현해가지고 사또죠. 지방간을 직접 보낸 다음에 몇 년마다 갈아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중앙에 앉아서 모든 거를 권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군현제를 완성한 건 진시황이고요. 군현제가 나타난 건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됐죠, 여러분? 또 하나, 이 춘추시대 여러분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그 전까지는 놀라지 마세요. 무슨 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할 건데요. 청동기는 금속이에요. 쇠예요. 쇠인데 문제가 뭐냐? 첫째 비싸. 삽 한 자루가 3억이야. 두 번째 잘 부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는 그릇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지 농기구를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보자. 제가 농사인데요. 농부인데 삽이 있어요. 삽이 청동기인데 2억짜리야. 이거 여러분 띡 부러져 봐요. 날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춘추시대 때 중국에서 철기가 나옵니다. 철기의 좋은 점. 청동기의 100분의 1. 엄청 싸요. 흔해요. 잘 안 부러져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청동기로 땅을 파면은 이렇게 깊숙이 못 팔고 청동기 자체 농기구가 없는데 철기가 있으니까 땅을 깊숙이 팔수록 농사가 잘 되겠죠. 게다가 더 엽기적인 거. 우와. 여러분 춘추시대 드디어 소 가지고 소가 우예요. 소 가지고 농사 짓는 우경이 시작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소 한 마리가 사람 몇 인분 어치 일을 할까요? 3초간 시간을 줄게요. 다시 우경. 소 가지고 농사 짓는데 소 한 마리가 사람 몇 인분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 소마다 틀리겠죠. 농담이고. 대략 소가 사람 20분 일을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자, 주나라 때는 철기도 없고 소도 없으니까 한 가구 10명에서 20명 대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정전을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춘추 시대가 되면은 철기 있죠. 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기와 우경하다 보니까
가족이 4명에서 6명이면 농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나라 때 정전되는요 무조건 대가족이 모여야 되는데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제 소가족, 즉 4명에서 6명 소가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토지의 사유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나라 토지 제도가 뭐였어요, 여러분? 정전제였죠. 그러면은 재미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주나라는요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다. 왕토 사상이 있어요. 즉 정전제는 내게 아니라 나라에서 준 거야. 그런데 춘추 시대가 되니까 혼란기죠. 주나라 약해졌죠. 부국강병하죠. 그리고 농민들이 철기와 우경 가지고 농사짓고 개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많은 제후들이 야, 너 잘했다. 너 철기와 우경 가가지고 개간해서 땅 가지면 이거 나라 게 아니라 너 그냥 줄게. 너 가져. 그러다 보니까 일부 철기와 우경을 가진 소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잘됐다. 이제 국가 게 아니라 개간하면 내 거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드디어 이제 토지를 개인이 갖는 토지의 사유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거 듣는 학생들 재밌게 해봅시다. 나로 할까, 나로? 나로 할게요. 내가 저로. 선생님이 한 달에 10,000원을 벌었어. 근데 왜 10,000원 가지고 좀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근데 어느 날 엽기적으로 한 달에 1억을 벌어봐요. 그러면 10,000원 벌다가 1억 벌면은 여러분 쓰고 남죠. 어디 가요? 백화점 가서 막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 철기 우경에서 소가족이 나와서 토지를 사유하니까 부자 농민이 생긴 거야. 그거 어떻게 여러분? 쌀도 갖다 팔고 돈 가지고 물건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하극상이고 굉장히 무슨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인데 장사가 잘 돼. 상공업이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이 등장하고 도시가 나오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 등록금 여러분 동전으로 가져가면 원장님도 화나겠죠. 맞잖아요. 마찬가지야. 분홍들이 여러분 이제 시장 가가지고 써야 되니까 금속 화폐까지 나오는 거야. 청동 화폐가 나오고 이거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칼처럼 생겼죠. 명도잔. 그 다음에 이걸 포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춘추 시대 하극상이고 양육강식이 뭐냐? 약하면 망하는 거야. 강하면 먹는 거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되게 웃겨. 혼란한 시대인데 능력중 시대고 요즘은 되게 발달한 거죠. 요거 아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해볼게요. 그 춘추전국 시대 때 유명한 학자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자백가죠. 그래서 공자가 만든 유가, 야 자연으로 가자. 도가, 야 모두 사랑해야 된다. 묵가 또 나왔네요. 여기 똑같은 게 나왔네요. 원래 뭐가 나와야 되면요, 법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법가 이런 게 막 나와서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재밌는 거 해줄게요. 이 춘추전국 시대를요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춘추 시대는 BC 770년에서 BC 403년인데 문제는 뭐냐? 이때가 동주죠. 동주라 주나라 왕이 약해졌지만 제후들이 쟤 약해졌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부르자. 즉 춘추 시대는요 조금 덜 혼란한 시대야. 주왕조는 약해됐지만 많은 제후들이 그래도 존중해주자. 주나라 왕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견융 같은 오랑캐를 물리치자. 요거를 따라해볼게요. 존왕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동주니까 아까 배웠죠? 호경에서 러양일 때고 그 춘추 오패가 뭐냐 봐봐 여러분. 내가 담임이야. 담임 선생님인데 힘이 약해졌는데 우리 반 학생이 40명인데 힘이 약해지니까 40명이 담임이 약하긴 하지만 내쫓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자. 대신에 40명이 막 패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애가 짱을 잡으면 내가 반장이야. 내가 위로는 담임을 좀 보호해주고 우리 반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다른 반이 못 쳐들어오게 막겠어 라고 짱을 잡는데 여러분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패자라 그래요. 그래서 춘추시대 5명의 반장들이 연달아 나타나가지고 한동안 짱을 잡아요. 근데 요 춘추시대는 웃긴 얘기 해줄게요. A나라와 B나라가 싸워서 A가 이겨도 B나라를 멸망을 안 시켜. 왜?
아직은 조금 친척이란 개념이 있어서 비나라 땅을 조금 뺏고 말지 완전 멸족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은 혼란한 시대이긴 하지만 덜 혼란스럽다. 왜냐? 제후들이 거치나마 주나라 왕실을 존경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더라도 잔인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싸우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좀 격해지겠죠. 자, 해볼게요. BC 403년부터 갑자기 시대가 확 변해요. 뭐냐? 150개 국가가 7개로 줄어.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싸우다가 아예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그 봐, 여러분. 자,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 나라와 요 나라가 싸워서 땅 조금 뺏고 말았잖아.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요, 요 나라가 요 나라 먹고 여러분 점점 커지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개 국가가 다 망하고 여러분 7개가 남아요. 이때를 전국 시대야. 이때는 낭만이 없어요. 약하면 육 고기가 되고 강하면 먹히는 시대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그리고 이 전국 시대 BC 256년에요. 그나마 숨만 쉬고 있던 주나라 멸망시켜요. 누가? 진시황의 조상인 진나라가. 하극상이 심화돼 가지고요. 이때는 봐봐. 7개 국가들이 야 내가 왕이야. 즉 주나라가 있는데도 그냥 왕이라고 칭해요. 맘먹겠다는 얘기지. 결국 여러분 전국에 7개만 남습니다. 그다가 그중에 가장 센 나라가 바로 나중에 무슨 나라? 진시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원래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요. 그런데 우리 원래의 목적은 뭐예요? 유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 성격상 이것도 원래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기에 얽힌 하면서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예고편 춘추 전국 시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흉노가 등장하는 것도 매치를 시킬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